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깊이 이해하고 진솔한 답변으로 국민들에게 더 다가갔다 이렇게 평가한 반면에 한국당은 반성도 개선의 여지도 없는 대국민 선전포고의 자리였다고 혹평했습니다. 신임 정세균 총리는 오늘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자연인이 된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총선을 향한 여야의 빨라진 발걸음, 또 논의가 불붙고 있는 보수 야권의 통합 움직임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정치와호장용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어제 저희가 분야별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두 분 나오셨으니까 오늘은 또 반응 위주로 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강 의원님 먼저 짧게 가장 눈여겨보셨던 장면, 또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었다면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은 검찰에 대해서, 네. 윤 총장에 대해서 또 신뢰도 하시면서 보다 스스로 검찰 개혁에 나서 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또 인상적이었고요. 네. 부동산에 대해서 더 강력한 대책을 또 내놔서 실수요자나 서민들이 허탈함을 느끼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일단 대통령께서 굉장히 진솔하시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어쨌든 각본 없이 누구나 손들고 네. 또 지목한 기자가 질문을 하면서 한 100분 넘게 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거 보면서 예전 같았으면 이제 질문할 기자들도 정해져 있고 질문도 정해져 있고 답도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뭔가 자유롭게 손들고 질문하고 또 대통령께서 좀 우리 사회 전체적인 모든 현안에 대해서 뭔가 진솔하게 국민들께 좀 알리려고 했던 네. 저는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여당 의원이시니까 평가를 좋게 해주셨고요. 김정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형식은 그렇게 좀 자유롭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고집불통이구나. 그리고 천하태평이구나. 네. 그리고 거의 주입식의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비판을 하는데 다들 검찰 비판, 야당 탓, 언론 비판이었습니다. 굉장히 아쉬웠고요. 네. 무엇보다도 사회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집불통이었습니다. 특히나 그 대통령 안중에는 이 전체적 평가에서 조국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네. 조국에 대한 그 마음의 빚을 졌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네. 국민들은 그냥 버리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민생 경제나 외교 안보 부분에서는 그야말로 천하태평이다. 경제는 지금 국민들의 그 아우성 치는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구나를 다시 한번 더 절감을 했습니다.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을 가장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시장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장 경제를 포기하고 정말 사회주의 경제로 가지 않나 그런 우려도 됐었고요. 네. 특히 외교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설레발, 바보 이런 표현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남북 협력만 계속 주장하는 걸 보면서 총체적으로는 가슴 속에는 조국과 북한이 정말 자리 잡고 있구나 애정을 한껏 보여준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완전한 혹평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역시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저도 예상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질문도 좀 집중됐고요. 초반에 나왔던 질문이기도 했고 답변에서도 좀 기사화가 많이 됐던 내용인데 검찰 개혁이나 검찰 인사에 대해서 또는 청와대 정부와 검찰과의 갈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밝힌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 이제 선택적 수사는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이제 윤석열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큰 기대를 많이 거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 검찰 일부 정치 검찰들이 보여줬던 행태에 대해서 네. 어쨌든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조합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수건이고 였던 이 검찰에게 앞장서 주기를 바랬던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그 작년에 하반기에 좀 진행됐던 것을 보면은 이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검찰이 날선 칼날을 휘둘렀습니다만 이 검찰의 본인들이 개혁을 하고자 하는 세력들에게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칼날 휘두른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조국 장관이라든지 네. 이 가족에 대해서 정말 아마
검찰 수사 역사에 그렇게 많은 검사들이 투입되고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장기간의 수사를 한 것 치고는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 너무나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의 기득권을 철저하게 옹호했던 한국당 관련된 수사는 거의 지지부진했었죠. 예를 들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부정 비리 같은 경우는 고발이 8차례가 되었습니다만 한 번도 나경원 원내대표를 수사한 적이 없었고요. 황교안 대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장제원 의원의 아들 그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국민들이 다 받고 본인들 다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수처가 다 처리된 다음에서야 넉 달 동안 뭉개다 기소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에 연루됐던 많은 한국당 의원님들을 우리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수처 설치에 철저하게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과의 검은 동맹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수사를 결과를 한 8개월여 동안 뭉개고 있다가 공수처가 설치가 되고 나니까 마지못해서 수사 결과 발표했는데 그것도 정말 어쨌든 야당 의원들 중에 다 축소해서 하고 여당 의원들도 보복성으로 좀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검찰을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저께 대통령이 인사권을 존중해달라 이 얘기 네. 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그런 인사권은 오히려 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뭐 인사권도 뭐 얘기를 하는 것 앞서서 먼저 선택적 수사를 워낙 길게 얘기하셔가지고 한 말씀 드리면 네. 선택적 수사를 하게끔 지시하는 게 문 대통령이었어요. 다 아시다시피 그 저기 2017년부터 방산 비리 사건 그리고 박찬주 사건부터 시작해서 저희 기무사 계엄령 사건 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등등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학의 장자양 버닝썬 사건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수사하라 이랬습니다. 모든 게 끝났음에도 대통령이 이 사건은 수사해라라고 지시까지 했습니다. 수사 방향까지 제시해 준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조국 수사했다고 선택적 수사라 그런다.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조작한 거, 개입한 거 이것을 선택적 수사라 그런다. 유재수 감찰 무마를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한 거, 청와대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하니까 선택적 수사하지 마라 이러는 겁니다. 자기한테 불리하면 선택적 수사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중단시키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조국 수사와 이 패스트트랙, 이 불법에 항의한 야당 의원들의 저항하고 이 동일시한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웃습니다. 네. 어떻게 조국 같은 이런 파렴치범을 우리 조국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공분을 삽니다. 이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좌우를 막론하고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다 분노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이 부분은 옹호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인사권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그 검찰의 수사권을 우리가 인정해 주듯이 나와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을 인정해 달라. 네. 그 인사권을 내가 발동시켰을 뿐이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랬는데요. 말이 안 되죠. 그 인사권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이거는 수사 방해입니다. 그리고 직권 남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번에 이렇게 인사철도 아닌데 인사를 감행을 했습니까? 인사한 지 6개월도 안 되는 5개월밖에 안 되는 이런 핵심 수사팀들을 지금 거의 다 지검장급을 다들 좌천을 시켰는데요. 네. 바로 문 정권의 비리를 향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장 지금 선거 공작에 대해서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모든 선거 개입을 한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 수사하니까 칼날이 청와대로 들어오니까 정부가 이 사건을 중단시키려 한 것이고요. 또 유재수 감찰 수사도 무마시키려 한 것이고, 그러니까 문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그런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수사를 방해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검찰청법 34조를 완전히 위반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것은 뭐 역행하는 것이다 어쩌다 저쩌다 그러는데요. 다들 사실 이건 변명에 불과하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법에 적합한 합법적인 겁니다. 근데 이것도 생략을 해서 불법적인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인사 합의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고작 그 1시간 전에 9시 반에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11시에 열리는데 9시 30분에 인사안을 다 짜놓고 검찰총장한테 통보해서 와라.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요식행위 다 짜놓은 것에 검찰총장이 가서 요식행위에 힘을 보태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히 그 인사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권력을 남용한 부분입니다. 자,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김정재 의원님 그래도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괜찮았다 하는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괜찮았다는 부분은 없었고요. 전혀 하나 없습니다. 발견한 것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조국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걸 느꼈고 그리고 정말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집 얼굴은 부드럽게 생겼는데 굉장히 고집이 세신 것 같아요. 예, 좀 더 국민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정세균 국무총리 어제 취임식을 가졌는데 오늘 바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국무회의도 처음으로 주재를 했고요. 정 총리가 밝힌 포부 한 대목 듣고 오겠습니다. 기업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혁신하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 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네. 최근에 정세균 총리가 책임 총리 보장해달라고 건의를 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정세균 총리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할 일 어떤 부분 좀 강조하시고 싶으신가요? 이제 어쨌든 뭐 그 문재인 정부의 이제 그 후반기가 시작됐다고 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관리연 총리보다는 대통령께서는 뭔가 책임 있고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힘 있는 총리를 원하셨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적임자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육선 의원을 하셨고 또 저희 당의 당대표도 하셨고 또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제 스마일맨으로 그 여야를 넘나들면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참여정부에서는 산업부 장관을 하시고 그 전에는 또 대기업의 대표로서 실물 경제를 이끄셨던 분입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하신 분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후반기에 정부가 이 경제 면에서 많은 성과들을 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어줄 수 있는 분이 이분인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21대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네. 20대 국회는 정말 최악의 국회였습니다. 제가 봐서는 20대 국회죠. 네. 20대 국회, 네. 20대 국회가 최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이렇게 나경원과 황교안으로 대표되는 야당 지도부들이 끊임없는 정쟁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네. 또 싸울 때는 싸워줘야 되는데 대통령 만나가지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분기에 한 번씩 하자고 했습니다만 그런 약속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는 이 정부의 성공이 곧 자신들의 총선 패배라고 여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다 봤거든요. 경제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제가 정말 3050 클럽에 들고 고용률이 최고에 올라오고 30만 명 고용이 증가하고 저소득층 소득 개선하는 게 뚜렷하게 보이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긍정적인 지표는 절대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이 경제가 곧 망했다, 위기다, 파탄났다는 얘기만 하면서 국민의 경제 심리를 더 위축시키는 행위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이런 야당의 최악의 지도부는 저는 빨리 20대 국회에서는 좀 새로운 물갈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21대 국회에서는 정말 협치를 할 수 있고 민생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협치를 할 수 있는 의석 구성 그리고 야당 지도부가 좀 등장될 때 우리 정세균 총리가 갖고 있는 그 능력들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세균 총리가 지금 업무를 시작했는데 아까 발언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첫 발언에서 강조했던 걸 두 가지만 꼽는다면 경제하고 협치입니다. 이제 특히 협치 부분, 소통과 협치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국당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독주한다, 독재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정 총리가 오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런 기대도 혹시 하시나요? 저는 정말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되게 인준 받기 전에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네. 상권 분립을 해치고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라는 그런 평가는 여전히 유효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국무총리로서 직무를 시작하시게 되면 그야말로 협치에 이제 좀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제도 말씀하셨는데 경제 부분은 국무총리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은
국무총리로서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를 좀 바꿨으면 하는데 이번에 신년사회 통해서나 아니면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봐도 전혀 경제정책을 바꿀 의지는 0%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정세균 총리가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현실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경제정책을 바꿀지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요. 협치 부분에서는 저는 정세균 총리께서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가 살아야 국민이 기댈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는 20대 국회는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양극단을 달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 여당이 모든 전국을 책임을 집니다. 이 나라의 책임을 지고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끌어가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야당입니다. 그런데 이번 20대 국회는 이번에 수적 우세를 가지고 아예 집 밟고 야당을 무시했습니다. 제가 정말 국회의원을 처음 해봤는데 초선인데 놀랄 노자입니다. 너무나 상상도 안 되는 일들이 국회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국회 본회의에 들어가더라도 의사 일정도 저희가 5분 전에서야 압니다. 그러니까 여야 협의를 해서 당연히 의사 일정, 오늘 어떤 법안이 통과된다 정도는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도 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생략된 그런 그야말로 일방통행의 국회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당에도 있겠지만 저희에게도 있다고 봅니다. 뭐냐? 바로 수적 열세입니다. 이 수적 열세인데 이것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 협의하는 자세가 안 돼 있고 저희를 넣어주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정세균 총리가 좀 물론 행정부의 총리이긴 하지만 국회를 경험해 보셨으니까 적어도 이번에는 야당과의 협치 21대가 되면은 협치를 가장 기본 축으로 해서 행정부도 그걸 기반해서 같이 함께 좀 정책도 바꾸고 국회 목소리도 듣는 그런 좀 제대로 된 총리 역할을 좀 기대를 합니다. 저희는. 알겠습니다. 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진짜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 이제 21대 총선을 어떤 간판을 내서도 치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 얼굴로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있는 것 같고. 이미 이 얼굴로는 안 된다는 판단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수 통합 논의가 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그 간판도 좀 갈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협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협치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이라든 개혁과제도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20대 국회를 보면 유치원 3법 같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원하는 것도 안 됩니다. 검찰 개혁도 다 원하고 있지만 안 됐습니다. 정말 김용균법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반대 속에 저희 여당이 힘겹게 통과시켰습니까? 이런 민생 법안들이 통과된 것도 있지만 통과시켜야 될 법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당 대표가 매주 장애투쟁을 하고 삭발하고 단식투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소통과 협치가 안 된 것은 야당 대표의 강경투쟁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의원들이 도대체 원내대표가 뭔가 협상을 좀 해가지고 가면은 당대표가 이걸 다 번번이 다 무위로 돌려버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 4+1을 통해서 수적인 우위를 가지고 통과를 다 시켰습니다. 여당은 협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당 그냥 밟고 지나가도 아무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정치가 살아있었습니다. 민주당 이번 20대 국회 민주당과 이렇게 야만적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짓밟고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독재를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군사 정권 시절에도 야당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권 하에 민주당은 그야말로 정말 제가 봐서는 다시 동물국회로 만든 주범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저는 사실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황교안 대표가 어쩌자 저쩌다 이렇게 한국당 내부의 사정을 민주당이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인 예의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황교안 대표로 간판을 치를 수 있다 없다는 우리 당의 사정의 문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되고요. 이분이 당대표가 되면 21대 국회에서도 또 패스트트랙 위반 이런 걸로 제 말 들어보십시오. 고소되십니다. 자, 들어보세요. 유치원 3법 지금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그 사립 유치원이 그 불법을 하거나 국가의 돈을 횡령을 하거나 이러면 철저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 법은 저희도 100% 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 유치원이 건물을 짓거나 사유재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를 달리해서 이 부분을 인정해 주자는 게 우리의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정 법안을 냈었는데
그 유치원 3법을 기본적인 취지는 소위 횡령하고 범법 행위를 하는 사람 처벌하자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한국당도 한 번도 반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호도하실 생각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아니 검찰이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목에 칼 겨누니까 지금 검찰을 손발 다 자르고 이렇게 대학살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국당이 그 뭐 삭발을 하고 어쩌고 이러는데요. 좀 잘해보세요. 잘해보시고 대통령 본인 좀 재경은 잘하고 정부에 국민들 좀 당했다. 편하게 해보세요. 뭐하러 그렇게 울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 이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내면 원내에서도 목소리가 안 들리면 원내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민주당은 옛날에 안 나갔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목소리입니다. MBC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준다면 저희가 바깥으로 안 나가도 되겠죠. 그래서 언론도 잘 전달해 주시길 그렇게 바라고요. 하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네. 바깥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발 이 추운 엄동설안에 네. 저희를 좀 안 나가게끔 제발 좀 잘해 주십시오. 좀 지금 잘하세요. MBC에서 김정기 의원께서 한국당의 목소리 많이 내고 계시는 아주 거죠? 아주 좋아하고 네.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야당에서의 불만은 그 20대 국회가 결국 티격태격했지만 결국 여당 뜻대로 모든 법이 다 다 마음대로 처리되지 했죠. 않았느냐. 네. 그건 수적인 열세다. 그래서 총선에서는 반드시 다수당을 차지하겠다. 이게 이제 차지해야죠.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총선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한번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